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내년 결혼 준비하면서 글 많이 읽었는데 제가 글을 다 쓰게 되었네요. 저희 아빠는 짜장면을 정말 좋아하세요.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짜장면이라고 하실 정도로 자주 시켜 먹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에 아빠, 엄마, 저, 그리고 오빠랑 새언니와 조카 이렇게 6식구 짜장면 배달시켜 먹는데 저는 방 안에서 게임하느라 정확한 상황 잘 몰랐고 아빠가 화내시는 것만 보고 엄마한테 뒤늦게 얘기 들었어요. 배달 음식 오면 신나니까 애들이 먼저 현관으로 뛰어나가잖아요. 아빠도 짜장면이라 신나셔서 같이 현관으로 나가시고 음식 받는데 배달하시는 분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도 조카가 대답도 안 하고 멀뚱멀뚱 음식을 내려놓고는 맛있게 드세요 해도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배달하시는 분이 실수로 단무지를 떨어뜨렸는데 왜 단무지는 비닐로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그냥 다시 주워들고 상으로 가려는데 조카가 더럽다며 다시 가져다 달라고 배달하는 분에게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괜찮다고 하시고 배달하는 분도 난처해 하면서 조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데도 조카는 땅에 떨어졌으니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당장 새 거 갖다 달라고 떼를 써서 아빠가 빨리 계산하고 배달하는 분은 보내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아빠가 새언니랑 오빠한테 도대체 애를 어떻게 가르치냐고 인사하는 것도 안 가르치고 비닐에 쌓인 단무지 하나 떨어졌다고 그렇게 사람을 난처하게 하게 하냐고 한마디 하셨어요. 사실 조용히 넘어가도 될 법했지만 새언니는 아빠에게 고개 똑바로 쳐들고 아버님 여러 번 볼 사람도 아니고 그냥 배달을 하는 사람이 인사하는 건데 굳이 다 받아줘야 해요? 그리고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불만을 이야기하고 다시 가져달라고 하는 게 맞죠. 어차피 짜장면 값에 배달요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비스 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라고 받아쳐서 일이 커졌네요. 저희 큰아버지가 젊을 때 힘들게 일하시며 노동운동까지 하시다가 무죄 판결 받을 때까지 엄청나게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늘 저희에게 땀 흘리며 하는 노동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특히 그 당시 할머니가 엄청 우셨다고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가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겠다. 그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화가 나신 아빠가 그러셨어요. 돈 좀 벌고 살만하다 싶으니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냐. 짜장면 값에 배달요금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배달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없으면 집에서 짜장면 못 먹는 거고 불어터진 짜장면 먹는 거다 하시면서 침착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새언니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뾰루퉁한 표정으로 다른 곳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더 화가 나신 듯 했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집 한 칸 못 구해서 난리인데 너희는 결혼하고 시작할 때부터 집 있으니 좋더냐. 엄밀히 따지자면 그 집은 내 집이고 그 집이 없었으면 너희는 지금처럼 여유 있게 못 살았을 거다. 라는 말로 시작하시면서 집 가지고 시작하니 큰 고생 없이 돈 좀 모으고 통장의 숫자 커지니 사람이 웃음냐 등등 오빠와 새언니를 나무라시는데 정말 짜장면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숨도 못 쉬고 결국 짜장면 반도 못 먹었네요. 거기다 세트로 온 탕수육도 먹고 싶었는데 분위기상 손도 못 뻗었어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였는데도 조카 녀석은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어른들은 상관도 안 하고 더럽다고 안 먹는다던 단무지까지 다 먹어치우더라고요. 새언니는 건성으로 내 대답만 하다가 조카가 다 먹은 것 같으니 불쑥 일어나며 죄송한데 그냥 저희 갈게요.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빠가 폭탄 선언하셨어요. 오빠한테 집 내놨으니 이사 가라고요. 원래는 조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살다가 이사 가면 지금 오빠 사는 아빠 명의 집 팔아서 그 돈 다 줄 테니 그동안 오빠랑 새언니가 모은 돈 합쳐서 큰 아파트로 이사 가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집 판 돈이고 뭐고 그냥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곤 부동산에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게 복비도 넉넉히 주겠다고 얘기하고 오셨대요. 아까 저녁에 아빠 퇴근하시고 오시면서 혼자 결정하시고 부동산 들렀다 오셨는데 그러고는 오빠한테 전화 걸어 통보하셨어요. 다음 날에 오빠랑 새언니 온다는데 이렇게까지 아빠가 화내시고 갑자기 큰 결정 하실 줄은 저조차도 몰랐어요. 오빠랑 톡 했는데 모은 돈 별로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오빠도 걱정이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아빠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새언니가 좀 많이 변하긴 했어요.
결혼 초만 하더라도 늘 아빠한테 집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덕분에 저희 편하게 시작한 거 항상 명심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새언니는 맞벌이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면서 사람이 약간 거만하다고나 할까? 아니면 자존심이 세지기 시작했다랄까요? 아무튼 제일 눈에 띄게 변한 건 자기보다 강자에게는 여전히 겸손하고 얌전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지위가 낮거나 약자라고 판단이 되면 돌변한다는 겁니다. 좀 과장하면 갑질 같은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저희 가족들한테는 안 그랬지만 식당을 같이 가거나 어디 백화점을 놀러 가면 늘 일하는 직원들에게 불만을 쏟아내거나 함부로 대하는 게 보였어요. 저야 뭐 손아래 신우라 뭐라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별말은 못했지만 제 눈에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당연히 아빠 눈에는 그런 모습들이 더 잘 보였겠죠. 그러다 이번 일로 이렇게까지 크게 혼을 내시게 되었는데 중간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새언니랑 오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집을 빼라는 건 좀 너무하다 싶다가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빠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나요?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에게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지 자기가 고객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예전에나 손님이 왕이었지 요즘 어디 그런가요? 다 옛날 말이죠. 거기다 자기 자식한테까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입니다. 현명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후기 글입니다. 다른 자극적인 사연들에 비해서 별로 재미도 없고 큰 사건도 없는 사연이라 몇 명이나 읽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또 의견도 남겨주셨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 뒷이야기를 궁금해하시니 일단 이야기해볼게요. 보다 못한 엄마가 아빠한테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월세 내라고만 하지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구냐 걔네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당신도 좀 심하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안 된다고 돈 없어 집 못 구하는 고생을 좀 해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지들이 얼마나 복에 겹게 살아왔는지 알고 정신 차린다고 하시면서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원래 저희 집은 광역시 주변에 있었고 오빠랑 저는 광역시에 있는 각각 다른 대학을 다녔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긴 한데 교통편도 그렇고 소요되는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려 너무 통학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빠 군대 다녀오면 오빠랑 저랑 같이 사는 조건으로 학교 주변에 전세 마련해 주셨는데 당시에 꽤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완전 파격적이었죠. 내부 살림 같은 것도 정말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셨어요. 그전에는 집에서 통학하려면 왕복 3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집을 얻고 광역시 들어와서 통학하니 딱 왕복 1시간 걸리더라고요. 정말 좋았는데 오빠가 졸업하고 저는 아직 졸업하려면 1년 남았는데 혼전 임신이라는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아빠가 전세 마련해 주시면서 꼭 필요한 것만 채워주셨고 더 필요하다고 뭐 사달라고 해도 부모님 생각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예 안 사주셔서 틈틈이 제가 알바랑 용돈 모아서 산 것들이 꽤 있었어요. 물론 오빠랑 같이 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오빠는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모은 돈 없이 혼전 임신해서 당장 결혼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나갈 수밖에요. 새언니는 저보다 1살 많은데 졸업과 동시에 임신한 상태였고 새언니 역시 돈을 모은 상태도 아닌데다 친정 쪽도 형편이 좋지 않아 크게 보태주시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새언니가 저랑 오빠랑 살던 집으로 들어와 신혼살림 차리고 저는 집으로 다시 들어갔네요. 정말 제 옷이랑 책만 들고 나오고 오빠랑 살면서 마련한 재미있게 산 것들, 예를 들면 미니 화장대 같은 건 하나도 챙기지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솔직히 챙겨오려면 챙겨올 수도 있었는데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새언니 집이 혼수할 형편이 안 되니까 웬만한 건 그냥 두고 가는 게 어떻냐고요. 그때는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식구들 새언니를 위한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 근처에 있는 전세다 보니 새언니가 교내 커플이라서 주위 눈도 있고 그냥 살기가 좀 뭐했는지 다른 집으로 옮기고 싶다고 해서 그 전세를 뺀 돈으로 더 비싼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길래 오빠한테 한마디 했죠.
지금 전세 빼서 집 사서 갈 돈이 어딨냐. 부모님 생각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요. 오빠는 다 생각 있다고 걱정 말라길래 걱정 안 했죠. 아빠는 오빠한테 일단 가지고 있는 2억 넣고 아빠가 모자란 1억은 대출받아서 그 아파트 마련해 주마. 대신 그 대출 내가 갚아서 넣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내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손주 태어나 학교 들어갈 때 아파트 팔면 다 너희 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애 키우면서 한번 고생해보고 어느 정도 금액을 모으면 그때 아파트 판 돈 너희 줄 테니 거기에 너희가 모든 돈 합쳐서 이사를 가던 알아서 하라고 그건 너희가 노력한 값이라 인정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결국 그날 오빠랑 새언니 와서 잘못했다고 빌러왔더라고요. 아빠도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니들 결혼하는 것 때문에 니 동생 집으로 들어와야 해서 하루에 3시간 왕복하며 학교 다니는데 나도 애비라 가슴이 아프더라. 그래도 딸인데 별 보고 아침 먹고 나갔다가 달 보고 들어와 저녁 먹는데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아냐? 그리고 애미야. 세상에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 한들 자식한테 인사는 똑바로 시켜야 되고 돈 주고 일 시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대하는 거 아니다. 거기다 지난번에 명준이 데리고 내려가서 분리수거 같이 하는데 너무 대충 하길래 꼼꼼히 가르쳐 올라왔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뭐라고 하는지 아니? 대충 해도 된다더구나. 어차피 경비 아저씨가 다시 정리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다. 정말 그렇게 가르친 거냐? 라고 아빠가 물어보니 오빠나 새언니나 둘 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빠는 또 한숨을 쉬시며 이 세상에 돈만 주면 누군가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돈이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돈을 줘도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하려고 사람 귀한 줄 모르냐며 쓴소리를 하셨죠. 그리고 오빠한테 끝으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 교육만큼은 잘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쭉 지켜보니 참 실망이 크다고 말이에요.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느껴져서 마음이 정말 아팠는데 살짝 새언니 얼굴을 살펴보니 여전히 벌레 씹은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진짜 답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빠가 그렇게 그냥 겁만 주고 끝내시나 싶었어요. 아마도 새언니나 오빠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뒤이은 아빠의 말은 완전히 반전이었네요. 그리고 지난번 했던 말은 빈말은 아니다. 지금 당장 집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집이 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얼추 걸릴 거다. 지금까지 둘이 모은 돈으로만 해서 전세든 월세든 하는 데까지 해서 구해봐라.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산지도 벌써 5년인데 그 정도 얻을 돈은 있겠지. 처음에 약속했던 집 한 돈은 그냥 없었던 돈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알 거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새언니가 갑자기 끼어들며 자기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아빠에게 처음 해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셔야지. 중간에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어디 있냐고 바락바락 대드는데 저는 새언니가 미친 건가 싶었네요. 이 정도면 제가 너무 아빠 편을 드는 건 아니죠? 아무리 곱씹어봐도 아빠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한두 번 잘못한 걸로 이러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 새언니의 저런 모습이 최근 일이 아니거든요. 벌써 1년은 넘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아빠나 엄마가 조심하라고 충고하신 적도 꽤 있고요. 하지만 귓등으로 흘려듣기만 했을 뿐 나아지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아빠한테 대들 줄은 꿈에도 예상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오빠가 놀래서 새언니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말리는데도 새언니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빠한테 그러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집 가지고 유세 떠냐고요. 손주 생각도 좀 하셔야 하지 않냐. 뭐 이딴 식으로 말을 하면서 아빠를 몰상식한 시아버지 취급을 하는데 진짜 한 대 치고 싶은 거 간신히 참았네요. 한참 난리법석을 떨다 결국 오빠가 아빠에게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여전히 눈물범벅인 새언니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원래 오빠랑 저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엄청 많이 혼나면서 자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장면 먹고 뒤처리는 보통 제가 하는데 설거지까지는 아니어도 음식물은 따로 처리하고 냅킨 같은 걸로 기름기는 제거해서 그릇만 봉지에 싸서 내놓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릇 가져가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겠냐 하시는 아빠 때문에요.
그러면서 아빠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을 가치 있게 대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솔직히 새언니 탓을 하고 싶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생긴 건 오빠 잘못도 분명히 있는 거니 둘 다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아빠가 그 일 이후로 너무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잘 드시지도 않는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솔직히 아빠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평생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인데요. 그래도 아빠는 한 번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니 말씀하신 대로 꼭 할 거예요. 오빠랑 새언니가 반성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은 아빠니까 엄마랑 제가 옆에서 속상한 마음 잘 달래드리려고요. 그래도 저만큼은 아빠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아빠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아빠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시고 밀고 나가시는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돼드릴게요. 애교는 없지만 든든한 딸이 있잖아요 라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긴 왕자님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싱글맘이라고 하면 다짜고짜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사실 저는 요즘처럼 행복할 때가 있었나 싶을 만큼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도 남편이 있어야 하지 않냐. 나중에 아이가 아빠를 찾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부터 남편이 없는 지금이 왜 더 행복한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남편과 저는 오랜 시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빠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제 마음을 뺏은 건 바로 다정함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웬만한 일에는 화도 내지 않는 세상 착해 보이는 그 모습이 참 좋았거든요. 거기다 세심한 성격 탓에 친구며 직장 동료 그리고 친척들까지 얼마나 잘 챙기는지 남편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남편에 대해 칭찬일색이었죠. 하지만 이게 남편감으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미처 몰랐네요. 연애할 때에는 남편의 근면성 실함과 고운 성품 때문에 청혼을 받자마자 바로 승낙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믿을 만하다 생각했고 실제로도 결혼 초반에 시집살이를 당하면서도 제가 버틸 수 있을 만큼 좋은 남편이었거든요. 물론 결혼할 때 서로의 조건은 좀 달랐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군대도 갔다 와야 했고 학비 때문에 중간에 휴학도 하다 보니 졸업과 취업이 밀렸죠. 그러다 보니 정작 결혼할 당시에 모아놓은 돈이 많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집에서 부족함 없이 지원해 주시고 군대 문제나 휴학도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졸업한 데다 취업 또한 운이 좋아서 한 번에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자금을 제가 훨씬 많이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다 직장 생활을 먼저 하다 보니 월급 자체도 남편보다 더 많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저한테 자격지심이 있거나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든든한 남자였죠. 그런 남편을 저희 부모님도 어떻게 좋게 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한 번씩 다른 사람들을 너무 챙기는 모습에 대해 불만이라도 털어놓으라 치면 늘 저희 부모님은 저를 오히려 나무라셨어요. 요즘같이 정없고 자기만 하는 인간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 김서방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며 능력도 좋지만 심성 착한 게 장땡이라는 말까지 하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결혼 비용과 혼수만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로 하고 신혼집은 친정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만 수십 번이나 할 만큼 저희 부모님에게 고마워했고 저희 부모님은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란다. 부디 내 딸 가슴 아픈 일만 없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네요.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어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따로 사십니다.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고요.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날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살고 있는 그곳을 시가라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저희 집에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해준 모든 것들이 전부 안 잊고 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틈만 나면 전화로 살림은
잘하냐며 잔소리하는 건 물론이고 남편 기죽이지 말고 잘못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진 소리까지 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이라 생각하고 내내 대답만 하며 넘기긴 했어요. 근데 같은 소리도 한두 번 반복되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은 잘 모셔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부부가 동등하게 서로 존중해주며 가정을 잘 꾸려야지. 뭘 자꾸 모시라고 하시냐. 그런 말씀은 듣기에 좀 거북하다 했더니 이번엔 어른한테 말대답한다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하고 뺄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쌓인 불만을 이야기했죠. 남편은 즉시 저한테 사과를 하며 자기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대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 자기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이해해달라 하길래 그날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가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어머니가 전화로 제 신경을 긁는 일은 얼추 사라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가의 얼굴 보러 가는 문제로 또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퇴근하고 한 번씩 와서 얼굴도 좀 보여주고 하지 뭐가 그리 바빠서 통 오지를 않냐 하시면서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생각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신혼집에서 시가까지 차로 왕복 3시간이 걸려요. 거기다 퇴근 시간 교통정체까지 고려하면 시가에 다녀오는 날은 거의 12시가 넘어서 돌아올 텐데 그럼 다음날 출근은 어떡하라는 건지. 그래도 아예 모른 척 살 수는 없으니 주말에 한 번씩 시간 내서 찾아뵙긴 했습니다. 물론 시가에 가면서 공주 대접을 받으려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손님처럼 받기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꼬박꼬박 반찬들도 직접 해서 싸가기도 하고 갈 때마다 용돈도 좀 챙겨드리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저를 가정부 취급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없는 일도 만들어서 시키는 느낌이랄까요? 정말 남편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싫다고 뛰쳐나왔을 테지만 왜 그렇잖아요. 시자만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도 이상해진다고요. 거기다 제가 청소나 설거지라도 할라치면 늘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려 노력하길래 어차피 시가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니니 괜한 분란 만들지 말자는 심정으로 웬만한 건 모두 다 들어드렸습니다. 저보고 등신 같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막상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생각해야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결혼 전엔 몰랐어요. 남편과 저 사이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관계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예컨대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하는 거랑 제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것들이 아주 섬세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멋대로 막 하기가 애매하더군요. 그렇다고 수틀리면 그냥 이혼하고 말지 뭐 하는 생각은 듣기에는 시원시원해 보여도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참고 인내한 게 모두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고 결국 이혼하고 싱글맘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위태위태한 시가 방문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아예 발길을 끊어야겠다. 결심한 일이 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손빨래를 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자기랑 시누이의 속옷을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지금까지 저한테 해왔던 모든 것들이 시집살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조금 안 맞는 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맞춰지겠지 하며 참고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빨래도 아니고 자기들 속옷을 거기다 손으로 빨라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한 시집살이 아닌가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 크게 부족한 며느리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기 아들에게 넘치면 넘쳤지 이런 취급까지 할 만큼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라도 저를 괴롭히려는 의도 말고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제가 가진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더군요. 마침 남편은 잠시 밖에 외출 중이라 오히려 더 잘됐다고 생각한 저는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당신들 모녀가 입던 속옷 빨래를 시키는 건 선을 넘어도 세게 넘은 거 아니냐 따졌어요. 그랬더니 시어미가 돼가지고 며느리한테 빨리도 못 시키냐며 되려 역정을 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도 딸 가진 입장이니까
곰곰이 생각 좀 해보시라고 어느 엄마가 자기 딸이 시가에 불려가서 남이 입던 속옷 바는 걸 이해하겠냐 소리를 질렀네요. 한 번 큰 소리를 내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막 터져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지금 저희 집에서 받고 있는 생활비 중에서 절반은 제가 드리는 거 알고는 계시냐 물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집 해주고 더 많은 돈을 쓴 거는 넘어간다고 쳐도 힘들게 번 돈으로 생활비까지 보태드리는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말이 되냐 한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더 화가 나는 건 제 말을 듣고 난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미안하다 사과는 못할 망정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험한 말을 하시는 겁니다. 요점은 딱 하나죠. 논리적으로 제 말이 맞으니 그에 대한 반박은 못하면서 돈 가지고 유세 부린다는 말만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못 참고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카드를 꺼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자꾸 이렇게 못 살게 구시는데 내가 어머님의 어떤 부분을 보고 생활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겠냐고요. 저라고 돈이 흘러넘쳐서 도와드리는 거 아니다. 이제 아이 생기면 나도 이리저리 돈 엄청 들어갈 텐데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 어머니이니까 고생 좀 덜 하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지. 자꾸 이런 식으로 저 힘들게 하면 이제 못 도와드린다고요. 갑자기 생활비를 끊겠다는 제 이야기에 시어머니는 무척 당황하신 듯했고 자기 방에서 조용히 저희 대화를 듣고 있던 시누이가 나오더니 지금 자기 집 부족하다고 무시하는 거냐며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왜 며느리는 항상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따지고 보면 자기들도 여자잖아요. 한 명은 이미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또 한 명은 앞으로 며느리가 될 입장인데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전 제 할 말 다 했으니 집으로 간다 하고 나와버렸고 나중에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선언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시가에 안 갈 거라고요. 당신이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아냐 하면서 막 몰아붙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시가에 가게 되면 자기 혼자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로 실제로 전 시가로부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사실 시가 문제만 제외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딱히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곧 임신을 했네요. 참고로 앞으로 생활비 못 준다 큰 소리치고 나오긴 했지만 어차피 제가 안 드리면 결국 남편이 혼자 부담해야 했기에 얼굴 안 보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해 생활비는 꾸준히 드렸어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이 안정감을 찾고 아이에 대한 행복한 상상만을 하고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버렸죠. 믿었던 남편이 제 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려버리더라고요. 사회생활이라고는 중소기업 3년 정도 다닌 게 전부인 시누이에게는 오래전부터 입버릇처럼 말해온 꿈이 있는데 그건 바로 언젠가 자신이 직접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거였죠. 한창 시가에 들락날락할 때 툭하면 창업하고 싶다 창업하고 싶다 노래를 부르는 시누이를 보면서도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누이가 창업자금 마련해달라 고집을 부려서 본인이 보증을 서줬다고요. 솔직히 보증을 서준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걸 저한테 저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빙자해서 얘기하는 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늦기 전에 이 사태를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남편 끌고 정말 오랜만에 시가로 찾아갔죠.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빨리 물으라고요. 남편은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지 몰랐는지 끌려온 채로 난처한 표정만 짓고 있었고 시누이는 자기 한번 믿어보라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시누이에게 사업을 하던 뭘 하던 다 좋은데 거기에 내 돈이 들어가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받는 건 어차피 나중에 돈은 내 주머니에서도 나갈 텐데 그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했다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 당장 보증 선고 취소시킬 거라고 말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니네 집 돈도 많은데 보증 하나 서줬다고 이 난리를 치냐고요. 더 들을 가치도 없더군요. 얼굴 못 보고 지낸 그동안 어느 정도는 좀 바뀌신 줄 알았는데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보증 서준 거 취소 안 하면 이혼할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이내 저를 비웃듯이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자 몸으로 혼자서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인 줄 아냐.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잊지 말라고 말이에요. 전혀 딴판이 된 남편의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본심은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남편이라고 챙겨주며 살아온 제가 너무 바보 같더군요. 저 역시 똑같이 비웃어주며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줘 버렸습니다. 누가 애 키운다고 그랬냐? 양육비 줄 테니까 네가 직접 키우라고 말이죠. 호라비로 애도 키우고 네 동생 대출금에 니네 엄마 생활비까지 어디 한번 뼈 빠지게 돈 벌어보라 하고 그 길로 짐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네요. 제가 세게 나가니까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또 사과를 하려 하길래 이미 난 마음 떴으니 나중에 애 낳고 애나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하라고 그러는 거냐. 애한테 엄마가 없는 게 말이 되냐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은 자기가 조금만 불리하면 미안하다 사과하는 게 버릇이라는 걸요. 결국 저희는 그렇게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 아이 키우라고 한 건 제 본심이 아니었죠. 내 새끼를 그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맡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어차피 유책 사유는 남편 쪽이 확실해서 어렵지 않게 양육권 가져왔고 그 후로 현재는 애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남편, 아니 전 남편은 처음 몇 달은 꼬박꼬박 양육비를 입금하더니 이내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굴도 못 봤다고 지 새끼 아니라는 건가 싶었죠. 그깟 양육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지만 최소한의 애비 노릇은 시키는 게 인지상정이다 싶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창업하겠다던 시누이는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인테리어 공사 단계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돈을 돌려막느라 사금융까지 손을 뻗었다면서 지금 자기 집안 꼴이 엉망이라고 또 저한테 미안하다. 그때 네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라면서 울먹울먹 거리는 거예요. 더 들어봐야 허튼 소리만 할 것 같아서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니까 애 양육비나 밀리지 말고 입금하라고. 안 그러면 강제로라도 받아낸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전화가 오긴 하는데 처음에 몇 번 받아주다가 나중엔 안 받고 있네요. 다행히 양육비는 그 후로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주는 걸 보니 어떻게든 살고는 있나 보다 생각하고만 있어요. 사실 양육비야 없어도 그만이지만 그 돈은 우리 아이 앞으로 차곡차곡 모아주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아이에게 비상금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주 가끔은 저를 싱글맘이라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응원하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런 걸 떠나서라도 사람 대접도 안 해주는 시가와 거기다 시누이가 싼똥 치우면서 살았을 걸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강한 엄마가 될 거예요. 그럼 못난 저의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